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당 경기의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 결장자, 이슈에 관한 내용은 영상의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프랑스입니다. 노르웨이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며 스트란드 라르센은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텨내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 기회를 노리는 추측 선수입니다.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수비수 사이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움직임도 갖추고 있어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가 공급된다면 문전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렉산데르 쇠를로트는 큰 신장을 활용한 제공권과 왼발 결정력이 강점이며 전방에서 공을 지켜낸 뒤 주변 선수에게 연결하는 포스트 플레이에도 능합니다. 특히 스트란드 라르센과 함께 전방에 자리 잡을 경우 노르웨이는 높은 공간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프랑스 수비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누사는 측면에서 빠른 발과 과감한 드리블을 앞세워 수비수와의 1대1 승부를 시도하고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과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번갈아 가져갑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누사가 측면에서 수비 간격을 벌린 뒤 라르센과 쇠를로트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형태로 공격의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방 자원들의 장점을 살리려면 중원에서 측면으로 공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크로스 이후 문전까지 공격 숫자를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프랑스가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패스 공급을 끊어낸다면 라르센과 쇠를로트가 전방에서 고립되고 누사 역시 정돈된 수비를 상대로 어려운 개인 돌파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며 마르쿠스 튀랑은 강한 신체 조건과 전진성을 바탕으로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지켜내거나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인 추측 선수입니다. 튀랑이 전방에서 수비수와 경합하며 공간을 만들어주면 주변 공격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할 수 있고 직접 공을 운반하며 수비 대형을 밀어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수비 라인과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다가 패스가 연결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음바페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가속으로 수비수의 시야 밖으로 빠져나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르키는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는 기술과 창의적인 패스가 뛰어나며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면서 공격의 연결 지점을 만들어줍니다. 음바페와 세르키가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이면 노르웨이 수비는 공을 가진 선수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동시에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르키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는 순간 음바페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 하프 스페이스를 출발점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이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음바페는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기 전에 니어포스트를 빠르게 겨냥하는 슈팅에도 능하기 때문에 슈팅의 강도와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알고도 막기 어려운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르키와 음바페의 원투 패스와 엇갈린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라르센과 쇠를로트의 제공권이 강점이지만 정확한 측면 공급이 끊기면 전방 고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음바페의 라인 브레이킹이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전개의 속도와 파이널 서드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프랑스가 수비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보베르데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카보베르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누노 다 코스타는 최종 수비 라인과 포폭을 맞추다가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날카로운 공격수입니다. 중앙에서 센터백과 몸싸움을 버텨낼 수 있고 측면으로 움직여 수비수를 끌어낸 뒤 다시 문전으로 진입하는 움직임도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오프사이드 경계선에서 출발 시점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 상대 수비 간격이 조금만 어긋나도 단번에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반 카브랄은 측면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짧은 가속으로 수비수의 중심을 흔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바깥쪽에서 폭을 넓게 잡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직접 슈팅을 노릴 수 있고 최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를 향해 날카로운 대각선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카브랄이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잡는다면 누노 다 코스타의 침투를 향한 패스 한 번으로 곧바로 골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미로 몬테이로는 중원과 공격진 사이에서 공을 받아주며 상대 압박이 몰리는 방향을 피해 반대 측면으로 공격을 전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성급하게 전진하기보다 주변 선수들과 짧게 공을 주고받으며 수비 블록을 움직이기 때문에 카브랄과 누노 다 코스타가 침투할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점유율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상대 풀백이 전진한 뒤 발생하는 측면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운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카브랄이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공을 잡고 누노 다 코스타가 센터백 바깥쪽으로 움직인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종 수비 라인은 순간적으로 기준점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피라스 알브라이카는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좋은 공격수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만 머무르기보다 측면으로 빠져 센터백을 끌어낸 뒤 다시 중앙으로 진입하며 문전에서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간결하게 슈팅을 가져갑니다. 살렘 알도사리는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직접 슈팅과 침투 패스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벗겨낸 뒤 속도를 높이는 능력이 좋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작은 공간만 확보해도 과감하게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칸노는 큰 체격과 넓은 활동 범위를 활용해 중원 경합에 힘을 보태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칸노가 공격에 가담하고 양쪽 풀백까지 전진하면 공을 빼앗긴 직후 중앙과 측면 사이에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풀백 자원들의 전진과 복귀 시점이 자주 맞지 않으면서 측면 수비 뒷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한쪽 풀백이 공을 향해 전진한 상황에서 반대쪽 수비 라인까지 함께 올라오지 못하면 최종 수비선이 비스듬하게 형성되고 오프사이드 트랩의 완성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카브라리 측면 안쪽에서 공을 잡고 누노다 코스타가 센터백 뒤로 빠져나간다면 대각선 패스 한 번으로 수비 라인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자국 리그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유럽 무대로 진출해 더 높은 수준의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경험해야 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는 개인 능력이 돋보이지만 월드컵처럼 경기 속도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무대에서는 수비 판단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렘 알토사리처럼 개인 능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분명 존재하지만 풀백 뒤 공간과 최종 수비 라인의 불안까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조반 카브랄의 안쪽 진입과 대각선 패스로 사우디아라비아 풀백 뒤 공간을 직접 공략할 수 있습니다. 누노 다 코스타는 출발 시점을 조절하는 움직임으로 어긋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인 기량은 갖췄지만 풀백 복귀와 최종 수비 라인 정렬에서 구조적인 불안이 반복됩니다. 측면 뒷공간과 최종 수비선의 간격까지 감안하면 카보베르데의 빠른 침투가 승부를 가를 타이밍입니다. 카보베르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와 스페인입니다. 4-3-3을 활용하는 우루과이는 전방의 속도와 중원의 활동량을 앞세워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다르윈 누네스는 중앙 수비수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왼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배후 공간을 노립니다. 큰 체격을 갖추고도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진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면 상대 수비 라인을 단숨에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수비수보다 먼저 슈팅 지점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이며 먼 거리에서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급해지는 순간 누네스를 향한 직선적인 패스 비중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중원과 공격진 사이에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쿤도 펠리스트리는 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빠른 발과 간결한 드리블로 수비수와 정면 승부를 시도합니다. 라인 바깥쪽에서 폭을 확보할 수 있고 수비 뒷공간으로 곧바로 침투하며 공격 속도를 높이는 역할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측면 공격이 막혔을 때 안쪽으로 공을 순환시키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공격 방향이 단조롭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공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강한 주력과 전진 운반, 중거리 슈팅까지 갖추고 있어 우루과이가 답답한 흐름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베르데가 공격 전개와 전환 수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도가 이어지면 중원 전체의 간격을 혼자 메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을 따라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선수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원 간격이 태평양처럼 넓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수비 커버가 늦어지고 센터백 앞쪽의 상대 미드필더가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전방의 운동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중원 블록이 한번 흔들리면 수비 라인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4-3-3을 활용하는 스페인은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압박 방향을 바꾸면서 점유율과 경기 속도를 동시에 통제합니다. 페드리는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주변 움직임을 먼저 확인한 뒤 간결한 터치로 공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순히 횡패스를 반복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로 이동하며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연결합니다. 특히 우루과이의 중앙 간격이 벌어질 경우 페드리는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를 잡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시야 바깥에서 공격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리가 전방을 바라본 상태로 공을 받는 순간 우루과이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날지 앞으로 압박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라민 야말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뒤 1대1 돌파와 안쪽 전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격 자원입니다. 짧은 방향 전환과 정교한 볼 터치를 활용해 수비수의 중심을 흔들고 안쪽으로 접은 뒤 왼발 패스와 슈팅을 모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야말에게 2명을 붙이면 중앙과 반대 측면의 공간이 열리고 1대1로 대응하면 직접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만 머물기보다 최종 수비 라인 뒤편과 센터백 사이를 반복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강점입니다. 공이 반대쪽에 있을 때도 문전으로 빠르게 들어가며
마무리 숫자를 늘리고 수비수가 야말에게 시선을 빼앗긴 순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한쪽에서 공격이 막혀도 다시 중원으로 공을 돌린 뒤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수비 블록을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과 슈팅 기회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페드리가 중앙의 빈 공간을 파고들고 야말과 토레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면 우루과이는 한쪽을 막을수록 다른 쪽이 열리는 어려운 수비 구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중앙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경우 하프 스페이스 수비 커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드리는 압박 사이의 공간을 찾아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스페인의 공격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야말의 1대1 돌파와 토레스의 배후 침투가 결합되면 우루과이 수비 라인이 여러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벌어진 중원 간격은 스페인의 세밀한 패스 축구의 가장 위험한 약점입니다. 페드리가 틈을 찾아내는 순간 야말과 토레스의 득점 기회는 반복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스페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집트와 이란입니다. 이집트 포메이션은 3-5-2며 추측 선수 오마르 마르무시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과감한 전진 드리블을 앞세워 수비 라인 뒤쪽을 파고드는 공격수입니다.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왼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공을 잡은 뒤 짧은 시간 안에 슈팅 지점까지 진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상대 수비가 전방 압박에 가담한 뒤 복귀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에는 마르무시의 직선적인 침투가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슈팅 각도를 만들고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결정적인 전진 패스를 받아내는 움직임이 날카롭습니다. 단순히 직접 마무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상대 수비에 시선을 끌어낸 뒤 반대편 침투와 후속 슈팅 공간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모스타파 지코는 왼쪽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페널티 박스 전방의 빈 공간을 점유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른발을 활용한 인스텝 슈팅과 안쪽 돌파가 강점이기 때문에 살라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순간 반대편에서 직접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코가 측면과 중앙 사이를 오가며 연결점을 만들어주면 마르무시가 최종 수비선 뒤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집트는 살라가 오른쪽에서 수비 블록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지코가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비대칭 공격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방 압박이 한 차례 벗겨지는 순간 세컨드 라인과 최종 수비선 사이를 빠르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3백 뒤에는 수비 숫자를 남겨두면서도 양쪽 윙백을 전진시킬 수 있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란 포메이션은 4-4-2며 주축 선수 메우디 타레미는 최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동료의 전진을 기다린 뒤 다시 문전으로 들어가는 연계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제공권 경합을 펼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낮은 위치로 내려와 패스를 받아주고 침투하는 동료에게 공을 연결하는 움직임도 위협적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가 타레미의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되면 이집트가 중앙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채 두 번째 패스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이디는 낮은 무게중심과 민첩한 방향 전환을 활용해 측면에서 수비수를 흔들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 자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몸을 돌려 압박을 벗겨낼 수 있지만 이집트가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동시에 붙이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에이드 에자톨라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 경합과 공중볼 싸움에 강하고 후방에서 긴 패스로 공격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체 조건을 활용한 수비 보호와 중거리 슈팅도 위협적이지만 전방 압박에 가담한 동료들과 간격이 벌어지면 혼자서 넓은 공간을 막아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이란은 앞선 경기에서 전방 압박의 출발은 강했지만 1차 압박이 벗겨진 뒤 뒷라인의 전진과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뒤쪽에 세컨드 라인이 비어 있었고 상대가 첫 번째 압박만 통과하면 수비진 정면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 합의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대회 직전까지 이어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베이스 캠프를 티우아나에 차렸고 이번에는 시애틀까지 장거리 이동을 소화해야 합니다. 회복과 훈련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피로까지 누적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과 수비 복귀의 간격이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살라와 지코가 세컨드 라인을 점령하고 마르무시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구조가 위협적입니다. 이란은 전방 압박의 강도에 비해 최종 수비선의 커버가 늦어 미드필더 뒤쪽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티우아나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 이동 부담은 후반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이 벗겨진 뒤 열리는 공간과 이동 피로까지 고려하면 이집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한 우위를 만들어낼 경기입니다. 이집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야 적중률과 비례합니다. 전문가 토 선생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